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4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서서 암 예방과 자연 대처법을 또 얘기했어요. 이어서 자연 대처법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늘 여름 기운처럼 훈훈하게 해줘야 한다. 암 예방, 최소한 하루 1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자. 이렇게 몸이 훈훈하게 항상 이렇게 느낌이 나도록 유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몸이 훈훈하다는 것은 내 몸의 그 양기가 몸 전체 기를 돌리는 그 양기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방에도 많이 도움된다는 얘기죠. 그 대부분의 그 담, 담이나 암, 그 근본적 원인이 내부의 원인이 되었든지 외부의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양기가 훼손되어 기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 그곳에 기 흐름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음양 화합이 좋지 않아서 생긴 그 음결이라고는 음양에서 음이죠. 음이 뭉쳤다는 얘기죠. 그것은 암 덩어리도 역시 마찬가지 음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속하니까 이것을 흩어지게 소산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암의 길을 그 덩어리 음의 길을 흩어지게 하는 건 양의 기운이다. 음양 논리로 봐서. 그래서 내 몸의 그 양의 기운을 항상 충만하게 이렇게 북돋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이라는 건 뭉쳤다는 얘기죠. 금이라는 건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뭉친 덩어리. 그래서 따라서 이 금은 화극금 원칙에 따라서 화는 덩어리를 극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컨대 쇳덩어리가 금이죠. 그런데 화극, 불기운이 쇳덩어리를 극하죠. 못살게 하고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화극금 원칙에 따라서 이 화의 다른 말이 양이죠.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양을 도와줘야 음결이 흩어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지 간에 이 음결로 인해서 뭉친 덩어리로 인해서 신진대사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었으니 몸을 따뜻이 유지해주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최선의 방법이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몸은 늘 여름 기운처럼 훈훈하다는 느낌이 나도록 유지를 해줘야 한다. 대부분의 그 염이나 암의 그 근본적 원인이 내부의 원인이 되었든지 외부의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양기가 훼손이 되어 기가 잘 순환이 되어야 하는 그곳에 기 흐름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고 음양화합이 좋지 않아 생긴 그 암덩어리 소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논리로 봐서 그러니 당연히 그 양기가 항상 충만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히 해줘야 하고 햇빛도 하루에 1시간 이상 봐야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을 꽉 다물어야 위에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음양. 그래서 입을 꽉 다물면 백혈구에 그 힘이 생겨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항상 다물고 이를 꽉 다물고 있는 것이 건강에 좋다. 쉽게 말해서 윗니는 양, 아랫니는 음양이 이게 서로 합쳐지게 되면 불이 생깁니다. 불이 생긴다는 건 양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불이나 양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 암세포는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백혈구도 역시 똑같은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 몸속의 군대와 같은 존재로 방어적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암세포는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적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군대인 이 백혈구가 적군의 암세포를 괴멸시키기 위해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가도 암세포가 접근을 못하고 그냥 돌아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세포도 똑같이 마이너스 전극이야. 백혈구도 똑같은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암세포는 백혈구의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진장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윗니 아랫니를 잔뜩 물고 있으면 불이 발생하게 되어 이 불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극을 파괴시켜줍니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암세포의 마이너스 전극을 파괴시켜주면 우리의 군대인 백혈구가 암세포에 접근할 수 있어 암세포를 괴멸시키죠. 그래서 우리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빨을 꽉 물고 있는 그 습관이 아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몸을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고요한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코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1분 이상 참고 있다가 코로 후 하고 숨을 내쉽니다. 어, 가부좌 좌선하는 거죠. 고대 인도의 그 수행 형식이죠. 이 수행자는 책상 다리에서 왼쪽 허벅지 위에 오른쪽 발목을 얹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왼쪽 발목을 얹는 결과부자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한쪽 발만을 얹는 반가부자 방식을 취한 다음에 반안, 눈을 지그시 절반만 뜨고 반안의 자세로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 돌을 닦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란 체내 영양소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생명활동에서 발생되는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 합학다리 내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과 공기 사이에 가스 교환을 하죠. 이때 산소는 폐로 들어가 피와 결합하고 그리고 심장으로 보내져 혈액순환을 하죠. 이 혈액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게 각각의 산소를 공급해 말단 조직의 세포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이 호흡을 많이 하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호흡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코로 공기를 잔뜩 들여 마신 후 1분 이상 참았다가 내쉬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언행조차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방향으로만 한다. 아니, 불을 닦겠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 대처법. 암덩어리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세게 해준다. 그러면 암덩어리는 점차 작아진다. 암이 있는 곳을 힘차게 마사지를 해줘요.
왜냐하면 암세포는 우리의 그 정상세포보다 몇백 배가 커요. 어. 따라서 암세포의 구멍 역시 정상세포의 구멍보다 몇백 배나 크다고 볼 수 있죠. 암에 핵이 있는 곳에 마사지를 강하게 해주면 암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영양분과 단백질 및 화학물질들이 암세포의 큰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암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러한 암의 물질들은 밖으로 나오면 그 즉시 연소돼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생활 대처법이 또 하나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림욕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가 뭐 나무가 있는 울창한 뭐 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를 좀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장시간 있다가 오는 게 훨씬 내 건강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도 그렇고 시내 도심지 시내는 전부 음양 그 양의 기운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선한 산소도 좋고 음이온 도심지는 양이온 아니면 이런 산림이 울창한 곳은 우리 유익한 음이온이 많죠. 그래서 그런 깨끗한 공기나 이런 음이온이 많은 그 산림이 산림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좀 병행을 해서 내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 자연의학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케미칼이나 수술적인 양방의학이 발전되었고, 동양에서는 자연약초나 식품 이런 걸 이용해서 동양의학이 발전되었죠. 서양의학은 동물 실험을 하여 만든 약이고, 동양에서는 수만 년간 인체에 직접 실험을 해서 만든 약초나 식품이죠. 동물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약의 원료를 분석해서 핵심이 되는 성분만 채취해야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있죠. 자연의학적 견해에서 본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인체 오장육부의 상생상극 관계를 저울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여타 다른 주변의 기관에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체 각 기관의 상호 간에 그 영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부정적인 면을 돌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피해가 가는 한쪽 면은 살필 겨를이 없이 오로지 목격하는 한쪽 부분을 때려잡자는 식이죠. 인체의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상호 유지를 하고 있죠. 병이 난 건 이게 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양의학처럼 이렇게 한 가지 목표만 공략을 한다고 해서 과연 생명 유지의 관건인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나. 달리 비유를 하자면 동양의학은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자연 퇴비와 같고 서양의학은 화학 비료와 같죠. 자연 퇴비와 화학 비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자연에서 왔느니만큼 우리 인체는 대자연에서 나는 유기적 개념의 퇴비와 같은 약초나 식품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유기적 특성의 자연 물질인 약초나 식품들은 수천만 년 동안 인간의 직접 실험을 해왔고 신진대사가 안 되어 생긴 질병들의 유기적 순환을 시켜 근본적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죠. 동물들을 실험해서 만든 이런 그 약들은 대부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있는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질병들로 이에 일시적인 통증을 진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반짝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진대사가 안 되어서 병이 난 것을 근본적으로 고쳤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두통, 신경통, 관절통, 생리통 등등 이렇게 몸속에 신진대사가 안 돼서 일어나는 질병들인데 이러한 것들에 모두 서양에서 만든 진통제, 항생제, 호르몬제, 영양제 등등을 복용하면 하루는 진정이 돼요. 그러나 하루 있으면 또 다른 통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오장육부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장기간 복용해도 그 치료는커녕 오히려 다른 합병증을 부르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안 되어 생긴 병들인데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역시 인체는 상생상국의 전체를 돌보며 오장육부를 안배해가며 만든 그 약초나 식품이 필요한 것이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약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가. 특히나 암 같은 경우 신진대사 이상으로 온 질병인데 동물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약을 쓸 경우 많은 부작용과 또 다른 합병증이 찾아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암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 장기와 함께 죽자는 식이니 그럴 수밖에. 예. 결국은 싸우면 싸울수록 끝에 가서는 병적인 장기 외에 멀쩡한 장기와 함께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자연치료법의 논리는 병적인 곳 외에 약해진 다른 장기에 힘을 보태주거나 활성화시켜주면 언젠가는 그 약해진 장기들이 힘이 생겨나 자체적으로 병적인 곳을 서서히 공격을 하고 압박을 가해서 그 병적인 것을 물리쳐 가지고 끝내는 병적인 것이나 힘이 부족한 부분을 정상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암이 안 걸리게 예방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 내 운명을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인체 내부에서도 오장육부 상호 간에 적절한 화합을 통해 어느 한쪽이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이 수평적인 관계, 평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자연 회복으로 가는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4차 영상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